교육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동향, 안천, 용담, 주천 등 면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학생 수가 2명 이하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면 단위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인구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진안군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있는데 총 학생 수 인원이 1,507명입니다. 용담에 있는 송풍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이 6명입니다. 한 반에 한 명꼴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협동, 어떤 사회성을 과연 배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둔 청년 부모들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청년의 문제는 곧 우리 진안군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10수년 전부터 우리 진안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군청의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빨리 만들어서 학생들 보완하지 않으면 폐교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수년 전 이것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승초가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요, 제 처가 졸업한 학교이며 제 아들 4명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전교생 13명일 때 선생님들의 수고로 이 학교가 현재 70명, 많을 때는 80명 이상까지 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승초가 살게 되니 그 주변에 60가정, 인구수로 260명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주셨고 그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 정도 컸습니다. 주일날 제가 일요일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학교 폐교 위기를 외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공공임대주택 지어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땅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남 화순에 가면 아산초는 학교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외부인을 초청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홈스테이 방식 요청했습니다. 일본식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야 학교가 살고 적은 무리들 안에 협동심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농촌 유학센터를 요청했습니다. 임실에 있는 대리초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나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백운과 성수와 부기에 이제 임대주택이 생기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담에 있는 송풍초 전교생 6명입니다. 주천 10명입니다. 안천초 14명, 동양에 19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체험학습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체험학습 현장에 다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과 주천, 안천 이런 데는 공동으로 운동회를 할 정도고요. 내년에 동양은 합류해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4개 학교를 전부 다 살려야 되느냐, 여기는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4개를 2개 정도로 통합한다든지 해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데는 특성화 학교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진안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 1:1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1년 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정책이 사라지는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후보 중에 어울림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오지 못해서 그렇게 전주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한 반에 한 명보다는 한 반에 5명, 10명 있어서 아이들이 협동심도 배우고 또 사회성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자체대로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지역 작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력 신장은 교육의 한 주체인 지역사회와 단체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면지역 학생들은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읍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료 간의 협력과 사회성을 배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이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행정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 교육청과 교육 중간 조직과 자문단과 행정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또는 교육을 심도 있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권입니다. 사실 지난 읍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또 면으로 벗어나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지난해 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약자, 곧 교육의 약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택시를 동원하고 행복버스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난해 나와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9시 정도의 마지막 차로 다시 면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로 인해서 방과 후에 통합 돌봄이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 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 학교라도 해서 학생 수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의 사교성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 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해가지고 여러 학교가 묶여서 공동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안천, 용담, 주천 학생 수가 적어서 세 군데가 모여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나 이것이 통폐합만 된다고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제도, 백두산 기행부터 상해 임시정부를 탐방해서 견문을 넓히게 도와주고 싶고, 영어권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을 각각 한 20명씩 선발해서 1개월씩 보내가지고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업에 매진하고 싶은 친구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에는 우리 친구들 학력을 전반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국영수 어려워지는데 여기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통합 돌봄을 우리 학생들이 접할 때에 조금 더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I 활용법, 그 다음에 지난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가 68개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고원길 있습니다. 고원길을 통해서 우리 지난해 문화와 역사를 느끼게 하고, 봄에 고원길을 걸으면서 진달래 꽃을 따가지고 화전을 붙이고 또 철렵을 해서 매운탕을 만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실력과 인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서 꿈 넘어 꿈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역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멋진 친구들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안을 지켜낼 인재 양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려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이런 정책적 배려가 청년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정착 의욕을 북돋을 거라고 봅니다. 진안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진안의 인재로 키워내고 이들이 진안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천춘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청년들조차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조금 전에 교육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곧 우리 청년의 문제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 지난해 미래의 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거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LH와 협력해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00세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셨을 때 진행하셨던 우리 청년수당 도입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지난해 약 5천 명의 청년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으로 보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군수에 출마하면서 비슷한 공약을 냈는데 조금 보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진한형 연금제도 또는 진한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이것을 벌어서 드리겠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거주 인구 23,500명으로 생각했을 때 564억입니다.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하면 600억 정도가 되겠죠. 이 600억 정도가 지역에서 화폐로 움직이게 되면 진안에서 창업하기가 좋습니다. 1억 매출을 올리는 일자리 600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용담댐 주변 규제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돈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그릇 닦기나 하고 서빙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방학 때 한 달씩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제도 넓히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넓혀서 한 달 하는 것을 열흘 또는 2주씩으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진안 사회를 만들어낼 텐데 이 다양한 중간 조직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융복합 견문을 넓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를 해나가게 만들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실력과 인격과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진안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진안을 지켜낼 인재 양성 비전에 관해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학교 통폐합이 당장의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특성화 교육으로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려면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전에 장승초가 폐교 위기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승초를 졸업했고 제 아들 큰아들이 4학년 때 합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때 혁신학교 하면서 살리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가 살아나니까 주변에 인구가 옵니다. 아까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난다고 하지만 교육이 살면 일자리를 놔두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도 공공 임대주택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스테이 방식 우리 지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새로운 건물 짓지 않고도 아이들이 옵니다. 초등학교 때에 홈스테이 했던 기억이 얼마나 좋게 인식이 됐냐면 신혼여행 갔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홈스테이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밀어붙인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촌 유학센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큼 하고 그 후에 안 됐을 때 통폐합은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영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통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승초의 사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폐합은 때가 되면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정천에 가면 아토피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지난 공고생들이 기숙사 수리할 때 썼던 임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농촌 유학센터로 돌려가지고 학생들을 받으면 80명에서 100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할 거 해보면서 뒤로는 통폐합을 고민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진안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는 교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3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또 그 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안군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있고 유휴 자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 정치인이나 기성세대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